안녕하세요. 행복나무 채널의 행복나무입니다. 어제 제가 하루를 쉬었습니다. 원래는 어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제는 진행하지 못하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계획은 연금을 하려고 했어요. 연금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연금을 하려고 했는데 연금을 하지를 못하고 지금 실손의료비 이슈가 워낙 커서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실손의료비는 제가 장기 시리즈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지난 시간까지 방송 시간이 너무 길었죠. 보시는데 부담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오늘부터는 방송 시간을 조금 줄여서 자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손의료비를 하는데요. 실손의료비는 원래 제 계획은 전체를 순서대로 훑어가는, 설명해서 가는 거였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4세대 실손, 현재 적용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을 먼저, 알아보고, 실손의료비의 역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실손의료비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실손의료비 첫 시간으로 일단 4세대 실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대 실손입니다.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입하실 수 있는 실손의료비 상품입니다. 기존의 실손의료비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그리고 비급여 의료 특약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구조를 바꾸어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을 하고요. 3대 비급여 특약을 따로 기존처럼 3세대 실손처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급여에서요. 과거에는 입원 의료비 얼마, 통원 의료비 얼마, 또 약제비 얼마 뭐 이런 식이었는데 보상 금액이 급여에서 5천만 원 한도, 비급여에서 5천만 원 한도, 총 한도가 그렇게 1년 동안 총 한도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여기서 또 통원은 1회 한도가 20만 원입니다. 최대 한도 20만 원, 총 한도도 최대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입원 의료비는 20%, 통원 의료비는 마찬가지 20%를 적용을 하는데 병원 규모에 따라서 만원 또는 2만원과 본인 부담금 20%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기준 만원이 되는, 만원과 비교를 하게 되는 병원은 의원과 그 1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고요. 2만원 기준을 하게 되는 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병상수에 따라 진료 과목을 두고 진료 과목에 전문의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아마 진료비 계산서 보시면은 그 병원 하단에 병원 이름이 나오고 병원 등급 뭐 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비급여 항목에서는 총 한도 5천만 원 마찬가지 통원 1회 한도는 최대 20만 원인데 이 통원이 연간 100회로 제한됩니다. 급여에서는 통원이 무제한인데요. 비급여에서는 통원이 100회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확대가 됐고요. 비급여는 축소가 된 거죠. 자, 비급여에서 자기부담금은 입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30%이고요. 통원인 경우는 3만 원과 본인 부담금에서의 30%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상급병 실료 차액. 이 상급병 실료 차액도 비급여죠. 상급병 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 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계산을 하는데요. 1일 평균 금액은 평균이라고 딱 나와 있죠. 입원 기간 전체 동안의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나누어서 평균 금액 하고 하루 한도는 10만 원 한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이 될 때는
해외 치료 제외하고요. 국내에서 치료했는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된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산재 처리를 했거나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됐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된 경우, 이 경우 내가 거기서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내가 따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40%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장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한도가 부활이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한도를 소진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도 다시 계약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3대 비급 혜택 계약은 도수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가 하나고요. 비급여 주사제가 하나, 비급여 MRI가 또 하나 이렇게 되는데요. 연간 최대 50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바뀌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도수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인데 이 도수 치료, 특히 도수 치료가 남용이 많이 됐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연간 최대 50회를 보장하긴 하는데 최초 10회는 그냥 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증상 개선이 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이게 인정이 될 경우에 10회 단위로 연장을 해서 추가 보상을 해주고 연간 50회까지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 개선이 없는 치료를 계속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증상 개선이 뚜렷하게 있어야지만이 추가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기 부담은 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합니다. 자, 각각 한도 보시죠. 예, 도수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는 연간 총 350만 한도, 비급여 주사제는 연간 총 250만 한도, 비급여 MRI는 총 300만 한도. 이건 뭐 기존과 바뀐 게 없습니다. 자, 4세대 실손에서 중요한 점은요, 보험료가 보험료 할인 제도가 있고 할증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표에서 할인 할증이라고 해야 되는데 할증을 빠뜨렸네요. 자, 요거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직전 한 기수의 보험 기간이죠.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차등하여 보험금을 할인 또는 할증합니다. 자, 이 할인 할증 내용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 요거는 요 4세대 실손은 1년 갱신 5년 만기 5년 후에 재가입 방식입니다. 재가입 방식이고요. 자, 할인 할증 내용 보시죠. 3대 비급여 할인 할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 원화로 계산을 하고요. 1단계는 할인이고요. 2단계는 유지, 3단계 할증, 4단계 할증, 5단계 할증인데 1단계는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0원이에요. 자, 2단계는 보험금 지급 실적은 있는데 1년 보험금 지급 실적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단계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단계는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단계는 3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입니다. 자, 요율 상대도는요, 1단계는 할인, 2단계는 100%, 3단계는 200%, 4단계는 300%, 5단계는 400%가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2단계는 내던 보험료 수준과 같은 수준의, 예, 연령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지만 그 할증을 따로 할증을 하지 않고 100%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고요. 3단계는 200%가 되죠. 200%는 보험료가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단계 300%는 보험료가 3배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5단계는 보험료가 4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할인에 대해서는 요율 상대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할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주 보시면은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예, 3에서 5단계 할증 대상자의 할증 재원을 1단계 대상자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됩니다. 예, 이렇게 3, 4, 5단계 할증 대상자에게 할증 재원 돈을 받아서 할인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는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 3, 4, 5단계 가입자에게 할증 대상자에 받은 만큼 1단계는
그만큼 비율로 할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할인 대상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합산을 계산을 해서 그 할인 대상자만큼 그 비율로 나누어서 n분의 1 하겠죠. n분의 1 해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율만큼 할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실손 의료비는 매년 갱신하면서 최대 25%까지 손해율에 따라서 할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증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금융당국에서 많이 막고 있죠. 금융당국에서 많이 막기 때문에 뭐 최대 25%로 돼 있긴 하지만 막아서 실제로는 25%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 실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올라갈 만큼의 어떤 손해율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제 첫 해구 아직까지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몇 달 더 지나봐야 되겠죠. 이제 절반 했으니까 남은 6개월, 6개월 반,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더 해봐야 1년 계산이 나오면서 얼마나 할증이 되고 할인이 되는지 나오는데요. 이 할증 제도는 3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는 이 할인 할증 제도가 적용이 안 될 거예요. 3년 동안 계산을 해보고 보험회사도 테스트를 해보고 3년 뒤에 적용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손이 있는데 4세대 실손은 손해율이 뭐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근데 1세대, 2세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보험료 25% 할증 리미트를 깨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재원이 부족한데 아마 금융당국이 1세대, 2세대 실손에 대해서 인상폭을 제한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3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과 차후에 4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25% 한도에서 올릴 수 있지만 1세대에서는 실제로는 50% 올려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25% 밑으로 20%로 적용을 했다. 3세대도 2세대도 뭐 20% 적용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어디 가서 채워야 됩니까? 3세대, 4세대에서 분명히 채울 거예요. 실제로 3세대, 4세대에서 손해율이 뭐 15%, 5% 이런데 인상을 뭐 5%, 10%만 해도 되는데 1세대, 2세대를 인상폭을 줄이면은 3세대, 4세대 인상폭은 느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1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 인상 폭이 크다고 불만들이 많으신데 병원 안 가시고 보험금 받은 실적이 없으신 분들, 이력이 없으신 분들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1세대 실손 유지하지 마세요. 저는 유지하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실손으로 보험료 부담되시면 갈아타세요. 보험료 부담 안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내가 1년 동안 내는 보험료 대비해서 얼마나 받을까요? 보험금을.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할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험료 부담 안 되시면 유지하시겠지만 내용이 더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고 갈아타세요라고 말씀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못 드리지만 보험료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은 갈아타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보험료 부담되시면은 갈아타세요. 실손 의료비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 가입하시는 게 가입비 효율이 보험료 대비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